퇴근길은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오늘 정면 인터뷰 첫 번째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골 의원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분을 조금 전에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하려고 대기하고 있을 텐데 지금 머리 복잡하겠죠.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예, 구속의 필요성은 죄법을 받는 것, 즉 처벌이 아니고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기각된 것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는데요. 다만 유죄에 가까운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였어요. 예. 이번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강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게 상당한 손해를 줬지 않습니까? 한 700억에서 4,500억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삼성 또 이재용 회장은 약 한 8조에서 그 어간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익을 본 사람의 그 힘과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뇌물 공여도 이것은 뇌물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상당히 중죄이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볼 때 저는 구속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정황을 봤을 때 각종 혐의들을 봤을 때 구속될 가능성을 좀 크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선 뇌물을 공여한 사람의 이제 어떤 유죄 입증이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받은 것은 이제 자연히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상당한 그 대통령의 그 순회 입증이 이렇게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제 대면 조사를 저렇게 회피하고 이제 아마 마냥 시간을 끌고 또 특검 시간에 밀려서 만약에 대면 조사를 못하는 경우에 정말 순회 입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실의 연결에까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예. 일단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된 뒤에 조희연 판사였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 장학생 출신이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루머까지 있었는데 두 번째 영장 심사는 한정석 판사입니다. 근데 네. 벌써부터 SNS에서는 좀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한정석 판사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 그리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구속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의혹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제기될까요? 글쎄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그동안 이제 결정하는 사람의 어떤 처해져 있는 지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부당한 그런 국민이 바라지 않는 내용들이 자꾸 현출되는 것에 대한 이제 걱정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SNS에서 하지는 책임 없는 얘기들에 이제 혼란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이 특검이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말 의기 있게 정말 의료운 영장 청구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판사의 영장의 그 판단도 우리 국민들이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보고 그동안 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에 아마 부합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잘 기다려서 이 사건을 좀 너무 판사의 신변의 문제들을 자꾸 부추겨서
스스로에게 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 삼성에 대해서 구속영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한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회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네요. 이전에 특검이 국가 경제도 중요한데 뭐 정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비판하는 쪽도 있고요. 삼성 특검이냐, 이런 식으로요. 예. 삼성 총수로서는 최초의 구속 아니겠습니까? 구속된다면 그렇죠. 예, 삼성만은 못 건드린다는 신화도 붕괴가 되는 건데요. 앞으로 재벌 오너들의 불법, 탈법, 편법 행위들을 억제하는 심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법의 정의,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 같은 재벌을 겨냥한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도 발의한 법안이 있죠? 예, 뭐 관련된 내용들이 뭐 좀 복잡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자사주는 이제 그 의결권이 없는데요.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활용해서 편법적으로 지배권이 강화하는 것을 재벌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사기적 합병금지법,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편법적 합병이 완결되기 전에 사전에 주주들에게 견제장치를 부여하는 합병유지청권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상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대표소송, 그리고 뭐 기업집단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당화법, 뭐 하도급 기업 간의 거래 공정화법, 이런 것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그 삼성의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약 25조 정도의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비율을 그대로 맞추면은 그건 그렇게 많이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경우에들은 자산의 운용 비율이 3%가 공정가격 대 공정가격인데, 지금 이 보험법은 분모는 공정가격, 시가인데 분자는 취득가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포함, 삼성전자 7.2%, 약 한 18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20조 가까이 됐겠네요. 올라가지고요. 그걸 포함해서 한 25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가 사실은 그 고객 돈 가지고 이제 주식 가지고 있고, 주식을 가지고 이제 계열사 주식의 그 의결권을 지배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지금 제법에 의하면은 약 한 20조 가까운 것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의 이제 그게 없으면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아주 반드시 정말 시민단체들도 이것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뭐 관련 발의된 법안 같은 것은 자세한 사항을 다음에 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주어진 좀 시간이 있어서 탄핵 정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쨌든 법원이 그 특검의 신청을 각하 결정으로 내리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이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쨌든 뭐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봤잖아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튼 이 법원의 각각 처분이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검이 온 거고 피고가 이제 경호실장,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이 이행소송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이제 행정소송상의 좀 그 요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불승낙이 있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군사 비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료들이 이렇게 인멸되어서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도 이 서버 등 확보해서 무엇을 삭제했고 무엇을 변경했는지를 이제 보게 되면 그동안에 맡고 있었던 영장의 필요성들, 압수수색의 필요성들이 꼭 이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특검이 무슨 군사상 이익을 뭐 헤아릴 그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헤아려서 압수수색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금 힘들게 되면서 추가 자료 수집이 어려워지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에 상당한 이제 안종범 씨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 들어보면 청와대에는 압수수색이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다 물건 뭐 많이 갖다 놨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말이에요. 예. 상당한 증거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상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막는 것은 정말 특검을 떠나서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를 몸으로 불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검찰 출신으로서 실체적 진실 사실에 가까운 특검의 행위를 사실을 밝혀내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 생각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특검 수사의 거의 끝 정점이라고 봤던 게 대통령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아마 시간을 끌다 사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상당한 이제 그 증거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직접 대면을 통해서 그동안 확인하고 또 아직 미진한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들을 거의 무색화시킬 정도의 그런 아주 맛보기형 대면 조사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기술적으로 피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그동안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온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뽑아준 대통령이라면 정말 본인이 그 수사의 상대방, 수사의 대상이 돼 있습니다만 예. 아직도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의 그 진실 의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들을 밝혀지도록 스스로가 협조해 주는 것이 개인 박근혜 대통령 지위의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두 번째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됐고요. 조금 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그 특검의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 3주 동안 두 가지 혐의를 추가하고 또 이 부회장과 더불어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함께 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이 마지막 승부수를 택한 특검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한 8시간 가까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받았는데요. 그 피의자 신문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두 가지일 텐데요. 범죄 혐의에 대한 이제 소명이 어느 정도 된 것인가와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제 우려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국회에서 위증을 했거든요. 범죄 예.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결국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됐냐인데, 그동안 이제 특검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찬성이라는 행위를 해주도록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예. 그 뒤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결국 이제 삼성그룹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그 삼성전자를 그 지주회사하고 아마 이제 사업회사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 금융지주회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정위가 입법으로 추진해 준다라든가 또 합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순환 출자 문제가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순환 출자 문제에 그 주식 매각 그 범위를 한 500만 주로 줄여주는 것 같은 이게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단발성인 하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 요구가 아니라 결국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그 포괄적인 대가 요구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이제 소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 공유하고 횡령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증. 그 위증 혐의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차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추가로 이 부회장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뭔가요? 추가로 제명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이 말을, 기존에 있는 말을 이제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명마인 블라드밀이라는 이제 말 2피를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이제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순실 씨의 독일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 코레스포츠에 돈을 보낼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외국환 거래법상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재산 국외 도피죄가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뇌물을 이재용 씨 개인 돈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여러 회사의 돈들을 차출한 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영장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204억에 대해서는 횡령죄 부분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횡령죄의 혐의를 갖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뇌물 공여, 횡령, 위증과 더불어서 오늘 방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추가된 사항들 이게 아무래도 뇌물죄나 이런 것들보다 입증하기가 쉬운가요? 더 그 구속 여부를 가름하는데 또 스모킹건 역할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가성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르하고 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준 것은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그래가지고 삼성 측이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점인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포괄적인 그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중간 금융 지주회사나 그다음에 순환 출자에 있어서 규모를 이제 매각해야 될 주식의 숫자를 줄여주는 이제 그런 새로운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입증을 한 거고요. 예. 거기다 더해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에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되니까 이건 이미 행정 절차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블라드밀이라는 이제 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그 뇌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마치 기존 말을 처분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서류를 만든 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렇게 입증이 어렵진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특이한 것이 또 하나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혐의가 같나요? 혐의는 이제 같은 이제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박상진 회장이 구체적인 이제 실무를 추진한 이제 그런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만 구속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고요, 박상진 사장만 구속되면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굉장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를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없다. 그냥 박상진 사장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 그럴 경우가 이제 그 전에 해당될 텐데요. 예, 예. 과연 이제 그룹에서 한 403억이나 되는 큰 돈들을 동원하는 것들인데
그 부분을 이제 사장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뭐 좀 상식적으로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없이 박상진 사장의 단독 범행으로 했다라는 것들은 아마 그렇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될까요? 이 특검이 자신감을 내보였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뇌물 액수의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다 구속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제 뇌물의 대가성의 여부의 핵심은 그 뇌물의 규모거든요. 과연 이제 그런 게 일반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금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이냐, 예, 부분들이어서 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 법에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이제 법 이념에 충실한다면요, 뭐 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이재용 부회장을 부른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뭐 대면 조사라든지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은 이제 그 뇌물죄 수사에 있어서의 기본은 이제 뇌물을 제공한 사람을 먼저 수사를 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증거들을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이제 압박해서 수사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아마 이제 뭐 그런 절차 그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이 된다면 아마 그런 이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입증하려는 이제 그런 절차로도 이제 보여지고요. 예. 자, 이런 구속 여부는 일단은 잠시 뒤에 이제 구치소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송이 돼서 거기서 기다릴 것이고요.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특검팀이 이달 말에 이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황 권한대행의 네, 그 수사 연장 동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대부분의 법안에 놓고 있었고 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장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줬습니다. 이 부분 이번 이제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또 이제 특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삼성그룹에 대해서만 지금 뇌물죄 수사를 했거든요. 예. 다 이미 혐의가 언론에서 많이 드러나 있는 뭐 SK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다른 그룹에 대해서 아예 착수도 지금 뭐 착수를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뭐 불가피하게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춘 씨의 그 청와대 공작 정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학의 블랙리스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되어 있고 다른 그 언론계라든가 뭐 교육계라든가 종교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특검은 이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국민 여론을 의식한다면 황교안 직무대행이 이제 특검 연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예. 안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특검법 연장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아마 그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처리는 무난히 되는 걸로 지금 다들 전망하고 있나요? 만약에 연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황교안 그 직무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일 것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예. 뭐 그렇게 아직 국회에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게 사법부의 이번에 여러 가지 숙제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재벌에게 관대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총수에게는 솜방망이 처분만 주고 있다. 그리고 삼성은 역대 총수가 구속된 적도 없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에 의하면 이제 뭐 10년 이상 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범죄들로 이제 대부분 기소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제 그런 일반인들의 비판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헌법에 있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념에 충실하게 이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경제신문 같은 데서 이제 뭐 삼성 총수가 구속되게 되게 되면 뭐 삼성그룹이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부분에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SK 같은 경우는 뭐 총수가 2년 이상 구속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룹은 훨씬 더 규모가 늘어났고 재벌 총수가 구속됐을 때 그 그룹이 위기에 빠지냐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더 입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전문 경영 체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재벌 체계에서 총수 1인이 어떤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룹 전체의 경영이 흔들리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의 이념, 법의 원칙에 좀 충실하게 판단을 한다면
이번만큼은 이제 국민들에게 좀 신뢰받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김정환 씨. 우와, 하이마트 진짜 다 했네. PC, TV, 연금? 연금이 왜 여기지? 24개월 매달 받는 연금 경품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2월 3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앞서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한 입장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삼성 측은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